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고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제가 발표할 계략입니다. 사실 저도 해보고 저도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에 좀 놀랬고요. 교수님도 좀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너네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9년 된 일식집입니다. 18년간 아주 잘 먹고 아주 잘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지 않게 살았다가 어느 순간 2024년에 너무나 매출이 반토막이 나요. 이게 매출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놀랬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 어떻게 찾아가서 2024년 7월에 공부를 시작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메뉴판을 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메뉴 가격이 비싸다. 저희 메뉴판을 한번 보시면 이랬습니다. 이게 초창기 메뉴판입니다. 많이 공개가 됐지만 정말 메뉴도 너무 많았고, 보시면 런치 보세요. 5만원, 7만원, 9만원. 코스는 13만원, 30만원. 여기에 서비스 차지 5%까지 받았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단품 메뉴 막 이렇게 팔고, 근데도 사실 만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모르고 삽니다. 만석이니까. 뭐 예약이 늘 만석이고 늘 꽉 차니까 그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5명 채웠던 인원이 2명으로 채워지고 10명 채워졌던 방이 3명으로 채워지고 방만 만석이 됐지 사실 그 안에는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급 일식집이다 보니까 복요리라는 개념을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복은 싸다. 나 복국은 너무 싫다. 그래서 교수님 처음 만날 때마다 복은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메뉴 교수님 찾아오셔서 이런 메뉴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너희는 복고로만 가야 된다. 근데 저희가 복고로 가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복고는 복국. 교수님 저는 일식집입니다. 복국 하기 싫습니다. 해야 된대요. 근데 복국을. 그래서 어쨌든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저희는 복국을 시작합니다. 하라니까 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20개부터 시작했습니다. 안 하면 혼날까봐 우선은 2025년 1월 복국 스태트를 시작했고 하루 20개 판매부터 다찌석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저희가 했던 복국이에요. 비포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당연히 개수가 늘지도 않았고 홍보 효과가 있지 않고, 자, 그래서 교수님의 디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팔았던 건 이렇게 20-30개를 한 6개월을 팔게 내비두세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한번 팔아봐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파는데 안 느는 거예요, 개수가. 교수님 개수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고서 말씀을 안 해주시고, 그러고서는 어떤 또 결과를 얻게 되냐면 정말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2025년 5월을 맞이합니다. 적자가 났어, 적자가. 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과 싱커의 디렉으로 16,000원짜리 복국 한상을 2025년 7월 1일에 출시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 또 김치였습니다. 김치를 해야 되는데 김치를 넣지 말래요. 김치를 안 넣으면 모릅니까, 교수님? 싱커 안 된대요. 그 이유는 일식으로 푼 복국은 김치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복국에 김치 안 들어가면 뭐 들어갑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고사리라는 좀 중재를 해서 당분간 그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6년 어쨌든 복국 세트에서 복국 오마카세 한상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국 한상에서 복국 오마카세로 바꿔준 게 언제냐면 저희 이렇게 복국 한상을 팔다가도 2026년 2월경에 교수님이 이름을 또 바꾸라고 하세요. 복국 오마카세 한상. 가성비 복국 한상도 너무 힘든데 오마카세 한상을 팔고 거기에다 10가지 요리를 주라고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세요. 16,000원짜리 복국에 10가지 요리가 내가면 땡땡 복국은 요리가 4피스에 24,000원을 받아요. 근데 저희는 3피스에 16,000원을 받는데 10가지 요리를 주라고 하십니다, 교수님께서. 광문영 셰프와 주방팀은 난리가 났죠. 말도 안 된다. 이건 할 수가 없다.
근데 교수님 해보라고 하십니다. 저는 항상 예 알겠습니다 항상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건 광문용 셰프니까 전 대답만 합니다. 그래서 뭐 부부끼리 싸우기도 하고 뭐 했는데 교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핑거푸드처럼 조금만 요리를 10가지를 내주라고 설명을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현해 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제 오늘의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가 시모노세키입니다.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고요. 교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시모노세키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저는 2025년 6월에 어떻게 우연찮게 교수님하고 한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광문용 셰프랑 저랑 교수님이랑 셋이 한조가 됐던 경험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돼요. 근데 교수님께서 광문용 셰프가 시모노세키를 같이 가고 싶다고 합니다. 시간은 얼마 없었고 그때 후쿠오카 컨셉트리였거든요. 시간도 없었고 근데 저희가 신간센을 타고 시모노세키를 갑니다. 교수님이랑. 근데 교수님 가시고 나서 야 여긴 너무 좋다. 여기는 너네가 파야 된다. 왔잖아요 교수님 지금 보면 되죠? 아니 여기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대로 파야 돼. 제대로? 뭐 어떻게 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나서 개인 컨셉 트립이 열렸어요. 아시죠? KYG 교수님이 아마 작년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신청을 했고 제가 교수님과 싱커와 이동수 이사님과 같이 개인 컨셉 트립을 갑니다. 첫 번째 시모노세키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그때는 교수님 비밀로 하라고 하셨지만 이번 말씀드려도 된다고 해가지고 우선은 30년 보고장인의 광문용 셰프가 제대로 브랜딩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식과 성공 방식에 머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식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시장의 고객의 시선을 보는 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시도를 합니다. 자,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싱커가 알아주었던 이렇게 검색해줘도 저희가 절대 알 수 없는 무지코라는 무라타라는 보고 요리 전문점이고요. 40년 된 광문용 셰프가 말을 할 줄 알아서 이분하고 되게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요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옆에 보시면 이게 3,000엔이에요. 다양한 보고 요리를 경험하는 저녁에는 낮에는 3,000엔, 저녁에는 30,000엔. 낮에는 3,000엔으로 유입을 하고 저녁에 30만 원으로 파는 그 전략을 쓰고 있는 데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문용 셰프가 눈이 트기 시작합니다. 옆에 보시면 이거는 다른 건데 다른 요리인데 요거로 차관에 저희가 고니두부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가라토 시장이라는 곳인데 뭐 어쨌든 보고의 그러니까 시모노세키를 설명을 드리면 부산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근데 지역은 좁은데 보고의 8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시장의 80%를 다 소비하고 있는 게 이 시모노세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캠핑 후구 가고 어디 가고 이렇게 봤던 후구집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깊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보고입니다. 이게 보고랑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희가 아주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던 후구텐이라는 시모노세키에 있는 보고 요리집입니다. 굉장히 MZ스럽게 트렌디하게 해놨고요. 여기 셰프님하고 사진 찍었고 이런 보고 사시미도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여기 니꼬고리라는 요리도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니꼬고리는 저희는 다르게 해석했다가 광문용 셰프가 이걸 먹고 다시 착안을 해서 저희도 이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안가케라는 요리고요. 이 안에가 복튀김이에요. 그리고 전분으로 해서 이렇게 요리로 나가는데 저희도 지금 이거 요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라아게라고 튀김인데요. 이 튀김도 저희가 생각했던 너무 신박했습니다. 이 활복으로 가라아게를 튀겼거더라고요. 어떻게 활복으로 가라아게를 튀김을 튀겼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지금 디너에는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릇 보이시죠? 질인데 그릇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가 느꼈던 건 정말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라는 거를 점점점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여기는 6월에 갔다 온 후쿠오카의 시모노세키를 교수님하고 또 갔다 옵니다.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래 니네가 원하면 가야지. 나는 너무 힘들지만 하면서 같이 또 가주셨어요. 광문영 셰프가 가달라고 또 부탁을. 왜냐하면 교수님의 눈으로 봐주셔야지 저희가는 사실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싱커하고 또 부탁을 해서 이사님하고 같이 또 한 번 갑니다. 그래서 우루라는 보고 요리집이고요. 복구이예요, 여기가. 이게 복구이, 다양한 맛을 경험해서 여기에 구워 먹는. 물론 한국에도 이런 요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되게 신박했던 것 같아요. 손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신박했던 게 뭐냐면 이게 복껍질 튀김입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우리 복껍질 남아 돌아서 버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걸 튀겼더라고요. 그래서 광문영 셰프가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란 표정이고요. 요거 너무 예쁘죠? 이게 후식이에요. 이거를, 저희도 이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업체를 찾아서 여기다가 크림치즈를 넣었더라고요. 아, 이런 신박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끔 정말 이렇게 센세이션 했고, 저희가 이제 제가 공부한 지 2년 좀 넘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컨셉 드립을 빠진 적이 없고, 상해까지 하면은 제가 한 12번 정도의 교수님과 같이 동행을 이번에 보니까 세봤더니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제가 눈높이가 계속 높아갔던 거를 이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2026년 3월 9일 다녀오고 나서 복국 오마카세 한상이 저희가 나옵니다. 드디어. 그 오마카세 한상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 아시죠? 교수님께서. 그 바꿔주신 이유가, 한국에서 복국은 흔히 해장국이라고 해요. 이 인식을 깨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마카세는 셰프의 철학과 기술을 경험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상호 자체도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전 또 하라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저희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오마카세 한상입니다. 자, 보시면 아까 그 시모노세끼 보셨잖아요. 고니두부를 착안했고요. 이거 아까 니꼬젤리, 이것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지금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북해도에서 만들었던 건데, 북해도에서 된장이 보고 된장이에요. 치킨으로 된장을 만들었던 게 너무 맛있어서 광문영 셰프가 그러면 저는 보고로 해보겠으면서 이 된장이 보고 된장이라 저녁에 나가는 요리인데 점심에 샘플링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조림, 보고 껍질, 그 다음에 쿠레나이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김치가 없어서 이것도 교수님이 어디서 보셔서 한번 만들어 봐라 하셔서 알려주셨고요. 비벼 먹는 소스, 이렇게 한 상이 16,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폭발하지 않아요. 교수님 왜 80그릇에서 넘지를 못하니? 근데 저희가 이상하게 3월부터 3, 4, 5, 6까지도 80그릇의 벽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요게 이제 오마카세 한세 저희가 나오는 대문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또 저도 따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메밀마당을 하고선 따라했어요. 최초 이렇게 메밀마당 보고 따라한 거고요. 그래서 플레이스 대문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 테이블 시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80그릇 벽을 못 넘을까? 이상하다. 정말 넘어가야 되는데 왜 못 넘지? 하면서 제가 이번에 오사카를 갑니다. 여기서 삼계탕 니루 기억나시죠? 오사카. 거기를 가서 저도 머리 한 대를 맞은 느낌이 듭니다. 끊임없이 박목순? 그 어머님 얘기를 막 서사를 풀고 얘기하는 모습들이, 아, 나는 광문영 셰프의 서사를 풀지도 않았고, 설명하는 척만 했고, 이해하는 척만 했고, 진심으로 이 메뉴를 이해하지 못했구나라는 머리 한 대를 맞은 느낌을 해서 제가 교수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교수님, 저는 북극 오마카세 한상을 설명하는 척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싼 거 먹으러 와서 뭐 이렇게 말이 많지? 왜냐면 저희 비싼 거를 팔다 보니
차등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게 손님들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너네는 이게 살아야 살아. 도대체 만날 때마다 복고 고막하지 않은 생을 살아. 도대체 뭘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대답은 하지만 저도 마음으로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러면서 교수님한테 대답은 했지만 뭔가 이렇게 가슴 깊숙이 못 느끼잖아. 니루를 갔다 오고 나서 제가 좀 깨달음을 하고서 그때부터 태도를 바꿉니다. 직원들하고 미팅도 하고 우리 정말 열심히 좀 해보자. 이 사람이 교수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거든요. 머리 맞은 적도 있어요. 정신 좀 차려. 도대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아니 어디까지 혼내야 되겠어. 이렇게 말씀한 적도 있고요. 너는 유학을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너는 아무래도 후루꾸르 배운 것 같아.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자존심 상한 얘기도 정말 많이 들어서 근데 저 인정이 됐어요. 교수님 정말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교수님한테 듣고 머리 조아르면서 했던 말들이 자신의 언어가 돼서 나오더라고요. 2년 동안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 자기 언어가 돼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고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 가고 있구나. 이제 이 정도면은 성장이 돼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개 이상을 파는 시작을 합니다. 지금 100개를 안 넣어본 적이 없어요. 120개를 팔면 복국만 200만 원입니다. 주방이 마비가 와요, 마비가. 왜냐하면 저희는 복국으로 전석을 파는 게 아니라 70석에서 3분의 2만 복국으로 열고 나머지는 예약으로 채웁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말씀 제슐레 영상을 찍고 인터뷰한 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래서 강남역 맛집에 8위라고 6위까지 올라가는 정말 귀여움을 토합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점심이 채워지면 저녁이 찬다고. 근데 저는 저녁이 완성이 안 되는데 교수님? 니네가 덜 못해서 그래. 근데 왜 안 되지? 하는데 100개가 팔아가는 그 순간부터 정말 저녁 오픈런까지 시작이 되고 저녁 만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거의 700, 800 매출을 이 여름에 만석에 다치석까지도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번엔 7월에는 정말 일반 매출로는 최고 매출을 찍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삼성의 서초사옥 예식을 15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그 예식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교수님 1년에 3억 5천 어떻게 포기해요? 아니야, 그래도 그거 하면 안 돼. 아니 교수님 그래도 쉽지 않아요. 아니야, 근데 니네가 하면은 안 돼. 그럼 더 늦어져. 근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다른 식당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몇 건의 예식은 양해를 구하고 거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전 직원 다 퇴사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지금도 너무 힘든데 만약에 내가 토요일날 100명, 150명의 필요를 받는다면 그리고 한 번을 진행을 했는데 복국 손님이 한 20명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필요면은 매주 있는 게 아니에요.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기 때문에 이거를 했다면 그분들이 와서 돌아가고 나는 그러면 아마 이 후기나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포기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한테.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이번에 이제 매출이 많이 떨어져 나갈 걸 생각하고서는 했는데 이번 달에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또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좀 중간에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거는 5만 원 예약을 포기하고 16,000원에 집중하다는 거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저희는 룸이 9개입니다. 근데 5팀 룸을 마감을 해요. 복국을 받으려고 이 나머지 예약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5만 원짜리 예약이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만석입니다. 이거 안 해보시면 안 겪어보면 정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리가 있는데 16,000원짜리 팔겠다고 5만 원을 안 받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경험한 결과 100국을 팔려면 받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예약을 4팀, 5팀으로 마감합니다. 11시 예약 한 팀, 11시 반 예약 한 팀, 12시 3팀, 요 정도로 마감을 하고 1시. 근데 예를 들어서 11시 반에 4명이 예약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만석이 됐다고 말씀드려요. 20만 원을 포기하고 16,000원짜리 받는 결정입니다. 근데 직원들이 난리가 났죠. 미친 거 아니냐. 아니 16,000원짜리를 팔겠다고 무슨 5만 원짜리 예약을 막냐. 근데 제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매출을 100개를 팔아야 된다. 100개를 팔아야 확산이 되고 이 확산이 돼야 두 번째가 있다는 걸 제가 교수님하고 언어에서 직감적으로 눈치를 채요. 아, 포기할 건 포기하자 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2년 동안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디너 가격을 13만원에서 30만원짜리를 7만원과 15만원으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랍스타라는 사시미를 2차 사시미를 다 뺐습니다. 그 해산물, 보고 중심으로 음식을 편성했고요. 런치 메뉴도 5만원, 7만원, 9만원 메뉴를 다 없애고 5만원 단일 메뉴 전략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구땅 회덮밥이 제일 잘 파는 메뉴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2025년 5월에 다운사이징 했을 때 매출이 9,300만원까지 떨어져요. 한 3, 4천 매출만 떨어집니다. 삼성 손님이 소리 질러서 사장 나와. 미친 거 아니야, 니네? 제정신이야? 뭐 배가 불렀어? 저 이렇게 욕도 넘어갔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뭐 잘 하려고 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임원진한테도 혼나기도 하고요. 강운영 셰프가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하도 직원들도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말씀드려요. 교수님, 저 회덮밥만 팔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적자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저를 부릅니다. 최은겸 일로 와봐. 그렇게 힘들어? 어떻게 부활시켜줄까? 교수님, 제가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 그렇게 진짜로 사실 리얼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래, 저는 이걸 제 눈치가 좀 빠르거든요. 버텨야 되는 시간인 걸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판다고 하면 아웃 그런 느낌보다 아, 이거는 제가 넘어야 될 산이라는 걸 알게 돼서 감당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밥을 못 빼겠는 거예요. 왜냐면 초밥은 포장이 너무 많이 들어온 메뉴였는데 초밥을 팔지 말라고 하세요. 일시집인데. 교수님, 이거는 팔아야 합니다. 저희 배달이 너무 많이 배달이 아니라 포장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동수야, 포장이 몇 개인지 포스 빼와. 이사님이 또 막 가가지고 400만원. 400만원 밖에 안 되잖아. 400만원 큰 거거든요, 매출. 근데 저희가 팔겠다고 고집을 했어요. 이거는 사실 안 물러났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광문형, 그럼 초밥이 몇 피스야? 12피스입니다. 그러면 12피스 숙성법을 다르게 다 정리해서 제출해. 네? 빼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광문형 셰프가 이렇게 시키면 안 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빼는 결정을 내리고요. 지금 초밥 포장은 메뉴판은 다 빠졌고요. 너무 뭐라 하셔서 삼성분들의 기존 손님 딱 한 팀만 이루어진 그 포장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초밥이 메뉴판에 있었다면 마비도 그런 마비가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교수님이 이걸 내다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콜키지프리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10병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소주도 사오세요. 그래서 교수님도 말씀드려요. 교수님, 10병도 사오세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야, 그런 손님 몇 명이나 돼? 아니, 그 너무 양심 없지 않아요? 어떻게 가지고 얘가 소주도 사오더라고요. 야, 걔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 그냥 더 잘해줘. 또 전 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립니다. 근데 이 콜키지프리는요, 저희한테 엄청난 큰 전략이에요. 지금도 만석행렬은 콜키지프리가 엄청난 유인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16,000원짜리 복국 한 상을 복국 오마카세 한 상으로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활복으로 해서 활복으로 끝나는 전략은 누군가나 할 수 있어. 그거 말고 냉동복으로 너희만의 향연을 펼쳐줘야 니네가 살아남지 그 활복의 가격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까 좋은 재료뿐만이 아니라 너네만의 기술로 이거를 이겨내야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손익을 지금 되게 어떻게 저희는 1년 전부터 손익에서 지금 원가율이 30에서 32% 복국 한상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율이 33%를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략을 잘 짠 거예요.
교수님이 화일복은 좀 줄이고 냉동복의 향연을 좀 잃어버려서 냉동복으로 굉장히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손님들은 오히려 다양한 요리를 원하시지 화일복 사시미 이만큼, 일반 사시미 이만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도 터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고라는 시장이 대기업이 못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너무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작가야 버거, 칼국수 이런 거는 대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보거라는 건 굉장히 실제로 까다로워요. 자격증도 보유해야 되고 이제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시장이라는 걸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고, 아 이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명한 매장은 보고로는 땡땡복국이잖아요. 매출을 교수님 보여주시는데 한 달에 5억을 팔더라고요. 압구정점. 근데 그게 런치에 거의 3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쫙쫙쫙쫙 제가 이제 오픈업을 통해서 봤는데 매출이 정말 어마무시한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 하고 있었지? 근데 더 신기한 건 땡땡 복국하고 거꾸로 가야 살아남는다고 해요. 여기서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야 이게 말이 돼? 땡땡 복국이 제일 잘 나가는데 얘네랑 거꾸로 가라고? 얘네는 24시간 직원도 너무 많이 쓰고 너무 넓은 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전략은 3년 안에 꺾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희열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정말. 그래서 저는 세컨 브랜드는 30평의 작은 규모, 복국 중심의 메뉴, 가격도 정해주셨어요 교수님이. 단품 12,000원, 오마카세 16,000원, 튀김 추가, 이것만 갈 거야. 그렇게만 메뉴를 만들라고 하셔서, 그리고 광문영 셰프 브랜드에 최고로 광문영 셰프를 띄워라. 이 광문영 셰프가 떠야 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희는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 본점은 월 매출 2억입니다. 왜 2억이냐? 2억 이상 더 팔면 직원도 더 써야 되고 너희가 힘들 것이다. 더 팔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런치, 복국 포함해서 400, 디너 600, 2억만 팔고 나머지는 다른 브랜드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본점은 광문영 셰프 브랜드를 알리고 새로운 보고 요리를 연구하며 고객 경험을 확장하는 연구소의 쇼룸 역할을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저는 복국한상 세컨 브랜드를 30평 규모로 5개를 차릴 겁니다. 내년에 1호점 직영점으로만 차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0평 규모로 만들 거고, 세 번째는 교수님께서 보고 냉면과 보고 칼국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네만의 정말 새로운 컨텐츠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말 광문영 셰프가 유명해져서 너네가 하면, 이번에 승무새끼 가서 봤습니다. 정말 이런 밀키트 같은 것도 너무 잘 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제가 잘 만들어서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 저한테 들어와 달라고 그런 목표를 갖게 됩니다. 이제 점점 하나의 메뉴가 만든 나비 효과가 저희 결론인데요. 작은 복국 한 그릇이 저희 브랜드 방향을 바꾸었고요. 카운터성만 시작했던 그 복국의 시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 순간의 타임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 교수님께서 해보라고 하셨을 때 저 무슨 16,000원짜리예요 라고 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이 순간 발표하는 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회덮밥과 대구탕과 초밥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저희의 방향 전혀 못 잡았을 겁니다. 저희의 컨셉도 전혀 안 생겼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광문영 셰프가 보고요리 장인이라는 컨셉은 교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점심 고객이 저녁으로 연결되는 그런 카테고리 역할은 지금 오셔서 광문영 셰프한테 사인을 받아가신 분이 계세요.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셔서 셰프님을 찾는 분도 너무 많고요. 제가 이걸 하나씩 쌓아간다면 미래가 좀 보인다고 라는 그런 그림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보거 브랜드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2년여 동안 교수님과 10번 이상의 컨셉트 트립을
통해서 제 눈높이가 높아갔고요. 우리는 고급 일식집인데 복국은 너무 저렴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정말 변화를 싫어했던 게 저였습니다. 근데 가장 잘 팔리는 메뉴를 줄였고 단골의 항의를 건드렸으며 불안해하는 직원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거라는 식재료가 눈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너무 무한 가능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카사카는 따뜻한 보고 한 그릇을 파는 식당이 아니라 보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세상에 없던 새로운 보고 요리 문화를 만드는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보고라는 한 가지 식재료를 다양하게 특별하게 해석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본점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보고 오마카세 한 쌍을 끊임없이 진화시킬 것입니다. 정말 이 순간에 보고로 인해서 제가 싱커랑 2시간씩 통화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말귀를 못하니까 저 눈치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싱커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대표님은 못하시냐. 근데도 그때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보고가 어쩌라고. 근데 이거를 제가 며칠 동안 팠거든요. 그러면서 와, 금수복국이 아니라 일본은 캠핑후가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수복국이 1등으로 가고 있는데 얘네가 3년 뒤에 하향을 할 거라고 분석을 해줍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1등을 갈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였는데 제가 일반 사심을 갖고 있고 막 연어를 쓰고 있고 제가 막 그 일식을 못 버리고 있다면 저는 제 미래는 더 점점 늦어질 거라는 그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수님과 싱커 옆에서 부단히 노력도 많이 했고요. 시간도 많이 들었고요. 교수님 옆에 들려고 너무 많이 노력했고요.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 3번 울었거든요. 한 번 너무 혼나가지고 그랬는데 그 견뎠던 그 시간들이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 저도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